에 대한 표현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얼마죠? 4분의 1. 그냥 4분의 1입니다. 그럼 식을 다시 바꿔 써봅시다. 저 식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빼기 요게 얼마라고요? 4분의 1 더하기 6분의 5 통분할까요? 뭐로 통분해야 되죠? 12로 12분의 6 빼기 12분의 4 빼기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10 그럼 12로 통분된 상태에서 6 빼기 4 빼기 3 더하기 10 그럼 12분의 자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계산한 방법은 6과 10을 더하세요. 얼마예요? 16. 얘네들이 면 16이죠. 16 빼기 얘네 같은 부호잖아. 마이너스 7 12분의 9 약분하면 이렇게 3으로 약분되죠? 4분의 3 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뭐가 여러분이 잘못됐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답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거 저기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반으로 접지 마세요. 이 책은 이렇게 반으로 접지 마, 유리처럼. 그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중간에 떠서 여러분 나중에 책 관리하기 힘드니까.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5번 봅시다.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여기 들어갈 알맞은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찾는 겁니다. 뭐 이런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임들. 이렇게 3개 더한 값과 이렇게 3개 더한 값과 이렇게 3개 더한 값이 모두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쓰는 건데 첫 번째 뭐부터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아래 거, 그렇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5 더하기 3분의 1. 자, 얘부터 계산해 봅시다. 근데 분수도 보이고 소수도 보네요. 이런 경우는 뭔가로 통일했어야 될 텐데 소수로 쓰는 게 나아요? 분수로 쓰는 게 나아요? 분수가 낫습니다. 왜 분수가 낫냐면 그러니까 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분수를 소수로 바꾸려면 하다못해 3분의 1 같은 경우도 0.33333 이렇게 되잖아. 숫자를 끝이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이걸 분수로 바꾸면 10분의 25 이걸 5로 약분하면 2분의 5 이 정도 암산은 되시죠? 뭐 꼭 암산하라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내실 수 있으니까 더하기 3분의 통분이 필요하네. 마이너스 6분의 8 더하기 6분의 15 더하기 6분의 2 됐네요. 그럼 6으로 통분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8은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 음수를 버리고 오면 안 돼요. 가지고 마이너스 8 더하기 15 더하기 2 자 계산해보면 6분의 9 약분하면 2분의 3 자 파란색 계산이 됐네요. 자 이제 빨간색 합시다. 빨간색 왜냐면 저 초록색은 두 개나 모르니까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먼저 구한 다음에 니은을 구하는 게 좋을 듯해서 두 번째 이제 빨간색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1 더하기 기억을 그냥 네모로 합시다. 네모 이 세 개 더하면 답이 얼마가 된다고요? 얘랑 똑같아야 된다며요. 2분의 3 자 계산합시다.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도 뭐 하는 게 좋으냐면 통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6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6분의 11 더하기 얘는 잘 모르겠고 네모는 6분의 9 그럼 왼쪽 거를 계산해 보면 6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11 하면 5 마이너스 8 더하기 11이에요. 3 더하기 네모하면 6분의 9 그럼 네모는 분모는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9가 되나요? 6 6분의 6 약분하면 1
기억이 1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1이라는 숫자랍니다. 1. 니은인데 얘 자, 이제 초록색으로 갑시다. 니은 초록색.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씩. 여기가 기억 1이었죠? 1 더하기 세모로 할게요. 니은은 세모. 더하기 3분의 1. 얘가 얼마? 2분의 3. 어쨌든 계속 답은 이게 나와야 돼요. 셋을 넣으면 항상 2분의 3. 자, 이제 계산. 통분이죠, 또? 네 6분의 6 더하기 잠깐 놔두고 6분의 2는 6분의 9. 그러면 얘랑 얘랑 둘은 계산되지 않나요? 6분의 8 더하기 세모는 6분의 9. 따라서 세모는 6분의 1. 네. 그래서 니은은 6분의 1. 그 다음에 기억은 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다 맞았나요? 잘하셨네요. 역시 축하드립니다. 역시 뭐. 야, 역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왜 쓰는 거지? 네. 자, 봅시다. 오른쪽 표는 어느 날 서울의 기온을 4시간마다 측정해서 나타낸 건데, 3번의 문제가 뭐냐면, 22시의 기온은, 22시의 기온이 여기 있죠? 22시의 기온은 얼마야? 마이너스 3.9도. 근데 18시의 온도는 플러스 2.6이에요. 근데 문제가 22시의 기온은 18시 기온보다 몇 도씩 낮아졌나요? 보세요. 그냥 빼기 하면 그러니까 18시에 기온이 얼마였죠? 2.6 플러스 2.6이었죠? 근데 22시의 기온이 마이너스 3.9인데 여기서 얼만큼 온도가 떨어졌나, 이게 왜 온도가 딱 봐도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간 거잖아요. 얼만큼 떨어졌나요? 라고 묻는 거지. 네. 예를 들어보면 돼요. 이런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보세요. 이건 숫자 어려워서 그래. 쉬운 예. 18시에 온도가 10도였어. 플러스 10이었어. 근데 22시의 온도가 뭐 플러스 2였어요. 그럼 플러스 10과 플러스 8로 바꿀게요. 22시의 온도가 플러스 8이에요. 그러면 18시에서 22시로 갈 때 몇 도가 떨어졌죠? 2도 2도가 떨어졌죠.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에서 네. 어떤 숫자를 계산했더니 답이 8 8이 되는 거니까, 죄송해요. 이번에 쉽게 합시다. 네 10에서 얼마를 뺐더니 답이 8로 8이 된 거잖아. 네. 그래서 이 네모를 구했더니 얼마죠? 2 2인 겁니다. 그럼 얘도 그런 패턴이에요. 얼마나 기온이 떨어졌습니까? 플러스 2.6에서 마이너스 3.9를 어떻게 하면? 뺐더니 이 결과가 그 차이란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너도 바꿔야 돼서 플러스 바뀌고, 그럼 몇 도가 떨어진 거죠? 6.5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여러분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보여드린 얘는 뭐죠? 간단한 숫자예요. 간단한 개념과 간단한 숫자를 가지고 좀 더 복잡해지는 것들을 푸는 방식을 설명드린 거죠. 이게 매번 뭐 이런 식입니다라고 모든 수마다 매번 이런 규칙을 묻는 건 아니고, 선생님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중에 혹시 지금 승준이처럼 이런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승준이는 이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게,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 승준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답을 빨리 구하고 싶어서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 힘들게 써져 있고 수치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금방 확 와닿진 않는 거야. 이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승준이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매번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데 많이 부딪힐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순간 계산이 잘 안 되거나, 이게 무슨 규칙이지?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면 어려운 숫자나 어려운 내용 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그거랑 똑같은 포맷인데 좀 쉬운 거 있죠? 좀 쉬운 의미를 갖다 놓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 답이 나오네. 그럼 그 규칙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복사해서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3.2 빼기 어떤 수가
플러스 2.4가 되더라. 그러면 사실 이거 헷갈려. 가만있어봐. 저걸 얼마를 집어넣어야 답이 저렇게 나오는 거지? 헷갈리는데 말했잖아. 규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숫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쉬운 규칙이지? 5에서 뭘 뺐더니 답이 2가 됐어. 그럼 저 네모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 이건 금방 알잖아.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네모랑 여기는 2를 서로 뭐하면? 더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5가 된다는 뜻이야. 아, 저 네모에다가 2를 더하면 5가 되네. 이해했니?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에 얘를 더해주면 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만약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규칙 중에, 규칙은 정해진 거 없으니까 규칙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좀 전에 들었는데 얘 있죠? 5에서 네모를 뺐더니 답이 2가 돼. 지금 우리는 그런 포맷이잖아. 어떤 숫자에서 무엇을 뺐더니 어떤 게 됐어. 그럼 어려운 숫자를 갖다 놓지 말고 쉬운 수를 갖다 놓으면 계산하기 편한 거. 5에서 네모를 빼면 2가 된대. 그럼 이건 네모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5에서 2를 빼면 돼. 5에서 1을 빼면 얼마죠? 3. 여기 3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규칙이에요? 앞에 있는 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빼는 거야. 뺀다. 그러면 네모가 나온다지. 그럼 이 문제도 네모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 3.2에서 여기 있는 숫자 2.4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풀려고 하면 머리가 이게 가만 있어봐 양음을 계산해야 되고 숫자가 소수고 막 얼마야 이게 쉽게 감이 안 오는데 단순한 예를 가지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가지고 규칙을 파악하세요. 그 규칙을 그대로 문제에다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이런 수에 대한 연산법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규칙이에요. 새로 알려졌거나 이런 걸 새로 배우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는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라면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규칙에 숫자만 복잡해졌으니까 아주 쉬운 내가 알고 있는 간단한 계산법을 그대로 빌려와서 그 계산법에서 규칙을 파악한 다음에 원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따라 붙여서 그 규칙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또요? 됐나요? 자, 그럼 오늘은 47페이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 나눗셈인데 잠깐만요. 단원을 좀 볼게요. 여기 하고 거듭제곱 계산하고 수의 나눗셈 공부하고 혼합 계산 끝나면 단원이 끝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 배우시고 다음 시간에는 푼 거를 채점하고 이제 개인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여기 한동안 개인 질문 못 받았고 채점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채점도 좀 하고 개인 질문 좀 따로 추가로 좀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까지는 진도를 나가고 수요일 날은 진도를 안 나가고 채점과 질문 아셨죠? 그리고 이제 틀린 거 고치는 거. 만약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아이스크림은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했을 때 선생님 보기에 저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저번에 아이스크림 산다고 그랬나? 아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진도 안 나가고 한가한 날에는 어떤 사람이 돈 갖고 오면 그 사람 돈으로 애들 다 아. 사주고 근데 그거는 근데 조금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물론 여기서 용돈을 내가 용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저 용돈이 솔직히 뭐요?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럴 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볼까요? 네. 혹시 이 중에서 구구단이 안 되시는 분? 괜찮아. 저 구구단 잘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럴 수 있잖아. 구구단 안 될 수 있잖아. 코를 잘 못 먹고 조용 죄송합니다. 자, 구구단 괜찮죠? 네 네. 안 괜찮아. 선생님 선생님 자, 초등부로 지금 구구단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수업에 빠지시고 초등부에서 먼저 교과를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선생님 제가 2학년 때까지 그 방문에 엄마가 그 쌤을 그거를 연습하라고 붙였거든요. 방문에. 맞아. 그래갖고 그냥 차가운 그냥 집 북쪽이나 땅바닥에 앉아갖고 계속 정말 이렇게 수업을 배웠어요. 나는 엄마한테 다 와서 다르네. 구분하기 그래서 그 힘들었어요. 찬 방바닥에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 지금 그래서 체질이 걸린 거예요? 막 세계지도 강준이 저 영어 다니기 전에 A부터 G까지 다 몰랐어요. 다 그렇죠 뭐. 나도요. 뭐 다니기 전에는 다 몰라요. 아 그냥 YNG 할 때 그 N이 N인데 N을 진짜 N이라고 N을 두 번 썼었어요. 그냥 다니기 전에는 다 몰라요. M은 그냥 N. 계산합시다. 규칙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숫자인가요? 부호인가요? 부어요. 부호부터 먼저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근데 곱셈 나눗셈은 두 가지 부호의 규칙을 가지고 있죠. 같은 부호끼리 서로 곱하면 플러스. 네. 이게 덧셈에서는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면 그 부호를 따라 썼죠. 둘 다 플러스면 답은 플러스로, 둘 다 마이너스는 답은 마이너스로. 근데 곱셈은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이건 플러스예요. 무조건 다른 부호끼리 곱셈하거나 나눗셈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곱셈 나눗셈 부호 정하는 건 똑같아요. 같은 부호끼리 곱셈 나눗셈하면 부호는 플러스. 다른 부호끼리 곱셈 나눗셈하면 답은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호는 정해졌네요. 첫 번째 부호는 플러스 6.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구구단 잘 하시면 되죠. 2, 3은 어. 네 이게 답이에요. 6.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덧셈 뺄셈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 네,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앞에서 배운 덧셈 뺄셈의 규칙과 곱셈 나눗셈의 규칙을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계산은. 어려운가요? 아니요. 괜찮죠? 네. 네. 근데 이제 나눗셈은 안 하나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8 나누기 플러스 2 플러스 8 나누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나누기 플러스 2 마이너스 8 나누기 마이너스 2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곱셈에 썼던 부호의 규칙 같은 부호를 나눗셈하면 플러스 같은 부호를 나눗셈하면 플러스 근데 가운데 두 개는 다른 부호를 나눗셈 하시니까 마이너스. 이제 나눗셈 하시면 돼요. 8 나누기 4. 4 4 4 4 4가 4개. 굉장히 행운의 숫자죠. 4 4 4 4 4 4 4 4 행운의 숫자죠. 네, 행운의 숫자입니다. 4 4 4 4 4 실제 우리나라나 몇몇 나라들은 이 4를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하지만 외국의 일부 나라들은 이 4를 또 행운의 숫자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진짜요? 사랑. 6666이 오히려 6을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보잖아요. 그래요? 666. 진짜요? 네, 6이 원래 그런 의미예요. 외국의 진짜요? 네, 기독교에서 보면 그 6이 아마 악마시죠. 그 악마를 그 악마의 그 대표적인 악마의 수가 여섯 명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뭐 배신했던 뭐 하여튼 그런 악마의 뭐 안 좋은 의미의 숫자 6인 거예요. 그 6개라는 뜻으로. 그래서 666을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보는데 예수님 보시면 6명이서 우리는 사실 외국 문화에 적기 전에는 6이 그렇게 불길한 숫자인 걸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그래요. 우리는 4가 막 불길한데 외국은 별로 뭐 4가 왜?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나누어지는 숫자가 아니야. 이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뭐 3이야 이게 3. 아니. 이렇게 되면 부호를 정하는 거는 똑같은데 안 나눠지면 그치 어떻게 하죠? 분수로 씁니다. 그럼 분모 분자를 나누어 써야 되는데 나누기 앞에 있는 게 어디로 가죠? 분자로.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를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쓰시죠. 83.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나눗셈이 안 되면 이걸 일반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모 나누기 세모를 하시오. 그러면 세모분의 네모 혹은 네모는 놔두고 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신 다음에 곱하기 뒤에 있는 수에 뭐를 쓰나요? 세모분의 1. 그걸 뭐라 그러죠?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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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분의 1 이렇게 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수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구하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수의 정의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역수. 역수랑. 역수가 뭐예요? 오, 좋은. 근데 밑을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그래? 밑에 응. 있어? 밑에 있어? 아니요. 안 봤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뭔데요? 역수의 정의는 문자가 있. 두 수를 네. 곱하면 거는 1이 1이 될 때 아, 그 두 수의 관계를 뭐라 부르죠? 역수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 돼. 3에다가 뭐를 곱하면 1이 됩니까? 그럼 뭘 곱해야 돼요? 3분의 1이요. 네, 3분의 1이에요. 혹은 마이너스 4에다가 뭐를 곱하면 1이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그럼 선생님 역수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부호는 따라서 써야 됩니다. 플러스의 역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의 역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3분의 5에다가 뭘 곱했더니 답이 1이 되네? 저 네모는 3분의 3.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곱하면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인데 숫자로 본다면 분모 분자를 이렇게 살짝 뒤집어 놓는 형태. 그지? 3은 원래 분모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분의 3을 뒤집어 놓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분의 4를 뒤집어 놓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를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정확한 뜻은 곱하면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역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규칙은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취한다. 나누기 뒤에 있는 수의 역수를 구해서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눗셈 좀 더 쉽게 정리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까지 설명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여기 48페이지 보세요. 연산 법칙이 나오는데 연산 법칙 덧셈할 때도 했었죠? 네. 곱셈의 교환 법칙 무슨 말이야? 곱셈의 교환 법칙은요. 왜 교환 법칙은 다 바꿔? 그치, 항의 자리를 바꿔서 곱한다.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은 그 값이 서로 같아요. 같다. 그러니까 곱셈할 때는 상황에 따라 항의 보를 앞뒤를 곱하기를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결합 법칙은 그 부호가 같은 것이나 그냥 자기 계산하기 편하게 그 괄호 묶는 거. 묶는 겁니다. 근데 항의 위치를 바꾸지는 알아요. 않아요. 항의 위치는 그대로 두는데 뭐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계산할 때 내가 만약에 의미를 네가 머릿속 곱할 때 난 2, 3을 먼저 곱한 다음에 6, 4, 24 이렇게 답을 구하려 그러면 이쪽에 계산 순서를 먼저 준 거죠. 계산 우선순위를. 근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계산할 때 자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난 뒤에는 3과 4를 먼저 곱한 다음에 12, 10에다 2를 곱하는 게 더 편해. 24. 답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계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니? 계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근데 덧셈이나 곱셈이나 자리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걸 먼저 더한 다음에 뒷 걸 더하나 앞에 걸 곱한 다음에 뒷 걸 먼저 곱하나 결국은 자리가 가로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에요. 없던 가로를 붙여도 되고 있던 가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없던 가로를 붙이거나 있던 가로 위치를 바꿔주는 행동을 결합이라는데 덧셈으로 쭉 돼 있는 경우나 곱셈으로만 쭉 돼 있는 경우는 상관없이 바꿔줘도 된다. 대신에 근데 덧셈, 곱셈이 같이 나올 때는 가로 위치 바꾸면 답이 틀립니다. 이런 거예요. 2 더하기 3 곱하기 4 할 때 5, 20. 이쪽을 먼저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면 20이죠. 네. 근데 이쪽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면 14. 답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쭉 덧셈만 나온 경우, 쭉 곱셈만 나온 경우는 막 네 마음대로 자리도 바꾸고 뭐 가려도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상관없는데 덧셈, 곱셈이 섞여서 나오면 네 마음대로 자리의 위치를 바꾸거나 가로를 바꾸면 답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 써놨잖아. 괜히 이런 말 쓴 게 아니에요.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에서만, 곱셈끼리 돼 있는 경우만, 곱셈의 결합 법칙, 곱셈끼리 돼 있는 경우에서만 이란 뜻이에요. 이거 섞으면 안 되고 곱셈끼리 쭉 혹은 덧셈끼리 쭉 그런 경우는 뭐 자리 바꿔도 되고 가로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뺄셈이나 나눗셈은 그 뺄셈이나 나눗셈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왜 얘기를 안 하죠? 같아요. 그거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랑 뺄셈 교환 법칙 갖고 곱셈이랑 아니에요. 그냥 아예 없어서 아니에요. 귀찮아서. 덧셈이랑 곱셈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설명하고 또 설명한 상태에서 서로 같다고 해서 바꿔도 된다 그러는데
왜 뺄셈 나눗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얘기를 안 하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아니에요. 귀찮아서. 아닙니다. 규칙이 없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서 그렇지.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답이 안 맞았기 때문이야. 3 빼기 2. 교환법칙 2 빼기 3. 같아요? 아니,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합법칙이 안 되나? 결합법칙도 안 돼요. 5 빼기 3 빼기 2. 이렇게. 5 빼기 3 빼기 2. 이렇게. 잠시만요. 4, 여기 답은 얼마죠? 0. 5에서 3 빼면 2가 되죠. 2 빼기 2는 0이죠. 근데 여기 답이 얼마가 돼요? 4. 얘는 4가 돼요. 5에서 1 빼니까 답이 안 맞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곱셈이나 나눗셈은, 아니, 뺄셈이나 나눗셈은 교환을 하거나 가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답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얘네는 말하지 않고 항상 성립하는 쭉 덧셈의 결합 교환, 쭉 곱셈의 결합 교환, 이런 것들은 성립한다고 해서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고요.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 여기서는 뭐 그냥 간단한 예를 그냥 여기 드릴게요. 세수 이상을 곱합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답 얼마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래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어떤 규칙인지 알겠나요? 네. 그 음수의 개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네, 음수의 개수가 지금처럼 두 번의 음수가 곱해지면, 플러스. 플러스 두 번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부호는 일단 플러스가 되고, 네 번을 곱하게 되면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세 번을, 음수를 세 번 곱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다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무슨, 어떤 규칙을 알 수 있나요? 딱 보면은 음수가 짝수면 플러스고 음수가 홀수면 음수의 곱의 개수가 홀수면 홀수이면 짝수이면 부호는 마이너스. 일단 부호예요. 값은 나중에 계산해야 되는 거고,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짝수이면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 근데 왜 음수의 곱의 개수만 따죠? 양수의 곱의 개수는 안 따집니까? yes. 양수는 홀수번 곱하든 짝수번 곱하든 무조건 답이 플러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양수는 몇 개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답이 플러스일 테니까. 근데 음수가 없거나 음수가 없이 다 양수만 곱해져 있어요. 아니면 음수가 있는데 짝수번이면 답은 플러스가 되고, 음수가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게 홀수번 곱해지면 답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00제곱 얼마죠? 마이너스 1은 1. 그냥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 101제곱. 마이너스 일. 1. 네 101이라 말하면 저 웃겨. 1을 101번 곱하면 101이에요? 아니요. 1 곱하기 1 곱하기도 어떻게 100일이 돼. 그냥 1이지. 곱하기보다 더하기가 더 유리해야지. 자, 근데 이게 수학이 가끔 짜증날 때가 언제냐면, 알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 오. 그러면, 플러스 1이죠, 뭐. 아니 마이너스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아니, 약간 마이너스 1을 100번 곱하면 답은 플러스로 배웠는데, 왜 이거는 왜 아니에요? 바로 이게 가루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이너스 아니, 가루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마이너스 따면 1따로.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이 몇 번 곱해진 거예요? 100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약속에 따라 음수 마이너스 1을 100번 곱했으니 부호는 짝수번 음수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1을 100번 곱해도 어차피 답은 1이다 라는 건데, 표기법에 따라서 이게 계산법이 달라져서 그래요. 마이너스 1의 100제곱은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1만 몇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100번 굳이 가로를 치면 이렇게 해서 1을 100번 곱하기는 곱하는데 마이너스 1을 100번 곱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는 앞에 있는 대표부가 되는 거고 1만 100번 곱하는 뜻이니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름을 보신 것처럼
가루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이제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가루가 마이너스를 띄고 100번 곱하면 음수까지 100번 곱하라는 뜻이지만 지금처럼 가루가 없이 1 위에만 딸랑 100이 있으면 부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1을 100번 곱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얘는 얼마예요? 그거는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예요.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얘는 플러스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얘는 제곱 2를 두 번 곱한 다음에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뜻이고 얘는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는 뜻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음수를 두 번 곱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같긴 하죠. 결과상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나 마이너스 2의 가로의 세곱이나 얘는 답이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홀수 짝수를 또 구분해서 따로따로 기억해야 되나요가 아니고 계산 규칙이 달라. 계산 규칙이 다른데 우연찮게 답이 똑같아진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를 쓰고 2를 몇 번 곱하라는 얘기죠? 3번이라는 뜻이고 얘는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전혀 규칙이 다른 겁니다. 근데 답을 쓰다 보니까 우연히 마이너스 8 얘도 그런 거야. 부호가 서로 같아지는 규칙인 게 아니고 계산 결과의 답이 같은 거란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규칙은 서로 달라. 근데 답이 똑같다는 것 뿐이지 답이 똑같으니까 보면 얘랑은 뭐 같은 구조로 보면 되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답만 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루가 어디에 붙었는지 잘 보고 음수의 개수를 잘 판단하셔서 곱하셔라. 뭐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잠깐 5분 쉬었다. 국어 시간이야? 그나마 이거 보고도 잘 못 읽네. 어떤 한국인 아니야? 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구나. 그런가? 왠지 네가 외국인처럼 보이긴 했었어. 한국말 잘 못해요. 저희 할머니 하고 있어요. 니네 나라로 꺼져. 오? 여기 미라. 뭐라고요? 물어보자. 너 도대체 어디 나라 사람이야? 말 그대로 분배 법칙은 나누어서 곱하는 법칙이 분배 법칙인데, 자, 이런 겁니다. 보통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1. 자, 계산하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2 곱하기 3은 6이 되고, 뒤에는 2 곱하기는 2가 되는데, 덧셈보다 곱셈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계산해주고, 나중에 덧셈 해주면 정답은 8이 되는데, 혹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나요? 네. 네. 하다 보니까 2와 앞에 있는 게 2죠? 네. 가로가 쳐져 있는 거는 가로 위주로 먼저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과 1을 더하면 4예요. 그럼 2 곱하기 4는 8이요. 위도 8이고 아래도 8인데 선생님 혹시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원래 규칙이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하다 보니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대부분 다 책에 보면 분배 법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왜 분배 법칙이라 이름을 지었냐면 원래는 3과 1을 먼저 더한 다음에 2를 곱하는 게 맞긴 하지.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덧셈을 먼저 하지 않고 곱셈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곱셈을 3에다가 곱해주려니까 뒤에는 1이 삐진 거예요. 아니 가로 안에 나 3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2가 딸랑 3한테만 살짝 곱해줘. 야 나 곱해줄게. 3이 알겠어 했는데 여기 무슨 왕따도 아니고 왜안 줘? 1이 야 왜 나는 안 좋아해? 알겠어. 너도 받아.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근데 잘 봐야 돼요. 2를 3에다 자, 2를 3에다 잘 보세요. 2를 3에다 분배하게 되면 지금처럼 2 곱하기 3이 2 곱하기가 3에 붙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를 1에다 분배하게 되면 2 곱하기가 당연히 1에도 곱해지겠죠. 그리고 3과 1을 가운데 뭘로 묶었었냐면 덧셈으로 묶었죠. 그럼 이 덧셈은 어디로 가냐면 아까 2와 2를 3에 곱한 식과 2를 1에다 곱한 식 사이에 이 덧셈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법칙을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분배 법칙이라는 게 아래에 있는 방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나누어 줄 때, 너도 받아. 너도 있니? 너도 받아. 이게 나누어 주는 게 분배인 동시에 나누어진 거를 다시 원래대로 곱하기 전으로 가로를 분배하기 전에 가로를 풀기 전으로 이렇게 곱의 개념으로 묶어주는 행동도 이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발렌타인. 아셨죠? 그러니까 줬다가 빼는 거예요. 줬어. 야, 받아. 근데 야, 다시 줘. 내가 그러면 다시 내놔. 그것도 분배라는 얘기야. 나눠주는 것만 분배가 아니고 다시 돌려받는 것도 분배인 거죠. 뭐 지금 발렌타인 얘기했는데 남자 여자한테 주는 게 뭐죠? 화이트데이? 몰라. 그때 남자 여자한테 주는 게 화이트데이고 주고 다시 받고 발렌타데이, 화이트데이, 발렌타데이 뭐 이런 느낌.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 준 어차피 똑같은 말이네.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게 무슨 날이에요? 발렌타인데이인가? 화이트데이.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야.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는 발렌타인데이걸. 남자가 그죠? 여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게 화이트데이고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게 발렌타인데이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주고받는 거죠. 한 달 차이로 주고받고 너 주고 나 주고 뭐 이러는. 근데 짜증날 때는 그런 거지. 내가 줄 때는 막 몇만 원짜리 막 이쁜 거 사다 줬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뭐 ABC 초콜릿, ABC 초콜릿 야, 너를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ABC 초콜릿. 나 막 줄 때 막 나는 사탕 막 이쁜 거 막 진짜 막 뭐 선물 가게 같은 데 가서 막 고르고 하다가 이런 거 이쁜데요? 얼마예요? 5만 원인데요. 이거 주세요. 내가 딱 선물했어.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박스에 들어와서 팍 열었더니 ABC 초콜릿. 맛있어요. 이게 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죠. 딱 열자마자 고마워. 잘 먹을게. 고마워. 잠깐 이제 정지.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고맙다 이 착한 친구야. 자,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나누어준 거 다시 돌려받는 것도 분배 법칙인데 여기 책에 보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좀 크게 쓸게요. 너무 안 보여서. A 곱하기 B 더하기 C. 원래는 B 더하기 C를 먼저 하는 게 계산의 우선순위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덧셈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덧셈에 이제 계산이 먼저 우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곱셈을 해야 되는데 덧셈을 무시하고 곱셈을 할 때 내 맘대로 곱하게 되면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답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답을 맞추는 상태에서 답이 안 틀려지게 만들려면 가로 앞쪽에 있는 A 곱하기를 B와 C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럼 나누어 주다 보니까 A 곱하기가 두 번 나누어 주죠. 누구한테? B와 C한테. B에도 A 곱하기가 자수처럼 붙어 있고 C에도 A 곱하기가 자수처럼 붙어 있는데 가운데 부호는 여기 더하기를 그대로 따라 쓰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더하기 아니고 빼기였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가운데가 빼기가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명심하실 때 다시 돌려놓는 방법은 여기 왜 A 곱해져 있지? 여기도 A가 곱해져 있네? 왜 A가 B와 C에 나란히 두 번 곱해져 있지? 무슨 법칙? 분배됐구나. 분배됐구나. 그럼 분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잘 들어. 이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분배하려면 괄호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괄호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분배하는 거죠? A 곱하기를. 그럼 A 곱하기를 가로 안에 써야 돼? 바깥에 써야 돼? 바깥에 씁니다. 그럼 가로 안에 누가 들어야 돼? B와 C. 그래서 B와 C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부호는? 더하기. 얘네 못 따라 쓰는 거예요. 덧셈이면 덧셈, 뺄셈이면 뺄셈. 이렇게 묶어서 나눠준다. 그러면 C를 바꿔도 돼요? 네? C랑 B 바꿔도 돼요? C랑 상관없다니까? 아니요, 그치. 뺄셈이면 안 되죠. 아까 지금 뺄셈은 B 빼기 C와 C 빼기 B가 다르기 때문에 덧셈일 때는 바꿔도 되는데 뺄셈일 때는 바꾸면 안 됩니다. 되셨죠? 선생님, 요거는 뭐죠? 이거는 앞에서 분배하나 뒤에서 분배하나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답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가로 앞에 있으면 앞에서 뒤쪽으로 분배하면 되고 가로 뒤쪽에 있으면 뒤에서 앞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크게 상관없다라는 뜻이고. 자, 이제 문제를 분배 법칙 관련된 문제를 잠깐 볼까요? 뭐 이런 것들 필수예제 5번입니다. 다음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에다 네모에 알맞은 걸 써 넣으시오. 1번
1번은 나누어 주는 건가요? 네. 나눠주는 거야? 아니면 나눠준 걸 돌려받는 거야? 1번은. 나누는 걸 돌려. 1번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면 가로가 있고, 가로 바깥에 48이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원래 계산하는 결과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로 안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원래는 덧셈이 먼저야. 가로가 쳐져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뭘 이용하라고 돼 있죠? 분배 법칙을 굳이 이용하라고 돼 있네요. 그 얘기는 덧셈을 먼저 하지 말고 나누어 주는 거를 계산해라 뜻이니까 하나씩 나눠줄 때 잘 보세요. 마이너스 8분의 1에 곱하기 48이 자석처럼 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마이너스 8분의 1에 48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12분의 7에 자석처럼 48이 곱해지는 겁니다. 가운데는 뭘 써야 되죠? 여기 아무것도 안 써? 플러스. 여기 플러스예요. 가로 안에 두 개항을 플러스로 묶었으니 그 분배한 결과 가운데도 똑같이 플러스를 묶어줍니다. 이제 계산만 하시는 거예요.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제 항상 부호를 먼저 써야 돼요. 마이너스 약분하면 6이죠. 그 다음에 덧셈 쓰시고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그 약분하면 28. 여기에 4가 남으니까 47, 28. 서로 다른 부호로 덧셈하면 큰 쪽의 부호를 쓰고 숫자끼리 뺄셈한다. 22. 그래서 플러스 22가 된다. 그럼 2번은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돌려받아요. 돌려받는 겁니다. 그럼 돌려받을 때는 누가 곱해져 있는지 봐도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숫자는 32 곱하기고 얘가 분배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가로, 그렇죠. 가로가 필요하고 가로 안에는 49분의 115, 49분의 32, 그 가운데가 덧셈이에요. 32 곱하기 49분의 이거 얼마죠? 덧셈하면? 147. 147. 됐나요? 147. 근데 이거 약분이 될 것 같은데? 네. 3으로 약분돼요. 27로 약분되나? 일단 3으로 약분합시다. 3 약분하면 3 안 되는데? 49로 약분돼요. 49로 약분하면 7로 돼요. 7이랑 그러니까 7이 되니까 49가 되겠죠? 네. 7분의 이거 3, 1. 그러니까 7로 합시다. 어쨌든 7, 7, 49. 여기는 21 또 약분하면 1, 3. 32분의 3. 32 곱하기 3. 90. 9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나눠준 거를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각 항마다 같이 곱해지는 수를 빨리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가로치시고 그 뽑아낸 것을 빼고 남는 나머지를 가로 안에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연습 문제 하나.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잠깐만. 네. 내가 숫자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나네. 49번. 4번. 1번 1이었습니다. 와. 자, 이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를 봅시다. 문제가 어딘가 있을 텐데 찾아볼까요? 문제가 자, 1만 했네. 자, 여기는 3번이에요. 3번. 다음 세수에 대하여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들을 때마다 완전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약간 크레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크레이지맨. 자, 풀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식을 보고 답을 끌어내는 방법인데, 자, 이 식과 이 식을 잘 보니까 커먼스 봐.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근데 여기 가운데 보니까 B와 C를 더했네? 만약 얘네들 더한다면? B에도 A가 곱해져 있고 C에도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왜 곱해졌지? 아, 나눠졌구나. 그럼 다시 원래대로 다 뺏어요. 다시 다시 돌려받는 거죠. 달리면 가로가 필요하고 B 더하기 C. 뭐야? 내가 원하는 답이네? 그럼 이 답과 이 답은 밑에 있는 줄과 위에 있는 줄은 답이 같다는 뜻이니까 위에 있는 줄 계산해보니 이게 마이너스 6이죠. 네.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20. 근데 가운데 뭐죠? 플러스 덧셈. 정답은 14.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원하는 문제가 이걸 묻는 거거든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묻는 거니까 가볍게 얘를 그냥 분배 법칙 쓰는 겁니다. B와 C를 더한 게 얼마지? 조건이 안 나와 있죠? 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A 곱하기를 B와 C에다가 나란히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하면 A 곱하기가 어디에 분배되죠? B와 C에. 그럼 가운데 부호는? 더하기 이제 B와 C가 가운데 덧셈이었으니까 여기도 덧셈으로. 그럼 문제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 마이너스 6 더하기 20. 정답은 14.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편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조합했어. 저렇게 쉽게 구하는. 나 그럼 어떻게 구했나요? 저 A, B, C가 뭔지 구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답이 지금은 물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랬냐면 선생님 적당한 숫자를 뽑아서 A, B, C에다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혹시 수를 빠르게 찾아서 A, B, C에 들어와도 저 식이 딱 들어맞는 숫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누가 이걸 찾아보지? 말이 돼.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이 돼.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 수가 지금은 우리가 정수 형태로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 보면 막 분수 형태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수 형태면 숫자를 짜맞춰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게 분수 형태로 나오거나 소수로 나오게 되면 짜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풀이대로 주로 2번 풀이가 주로 책에는 많이 설명되어 있죠. 근데 1번 풀이도 좀 알아두셔도 나쁠 거 없어서 1번이나 2번 풀이를 통해서 이 답을 구하시고 혹시 숫자를 짜맞춰서 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숫자를 적당히 A, B, C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기는 답이 나오겠는데 라고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푸신 분들은 1번이나 2번 풀이를 좀 적극 활용하시고 혹시 1번, 2번 중에 하나 풀이를 내가 풀었다는 분 계세요? 난 1번이나 2번 풀이로 이 답을 구했다. 순간적으로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인데 그냥 B가 마이너스 6인 줄 알고. 그럼 1번, 2번 풀이를 푸신 분 없네요. 아쉽습니다. 네. 자,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자, 수의 나눗셈은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나눗셈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간단치 않은 거, 뭐 이런 것들. 간단치 않은 것들. 나누세요. 2번 같은 거 해봅시다. 2번. 이거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통분은 덧셈 뺄셈할 때 쓰면 되고,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를 뭘로? 곱하기로 바꾸신 다음에 뒤에 누수의 역수. 역수 얼마예요? 8로! 아니에요. 마이너스 8분의 0. 자, 그러면 음수, 암수의 곱이 되죠? 플러스가 되고, 이제 약분하시면 되는데 약분이 되나요? 네. 됩니다. 네. 여기는 1과 여기는 4. 네, 8이 약분되면 4가 남겠죠? 그러면 3, 4, 12분의 5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수 형태로 직접 나눗셈 되지 않으면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를 취하시면 되니까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실 테고 뒤에 보세요. 이 혼합 계산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 혼합 계산 나왔을 때 자 여기를 잠깐 볼게요. 요새 여기만 빼서 거주제곱. 자 잘 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자 여기는 워낙 잘 안 됩니다. 배웠고 연습해도 그 문제는 푸는데 또 다른 형태로 조금만 더 복잡하게 주면 좀 싫어. 못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잘한다 못한다를 단정 짓지 마시고 자꾸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 칠판 봐. 저는 좀 이게 왜 잘 안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말한 대로 혼합 계산은 학생들에 따라서 연습량이 얼마큼 쌓이냐에 따라서 이게 한 번에 극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극복이 안 돼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야 좀 나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연산을 좀 처리 못한다고 해서 네가 수학적 실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니까 오히려 성격이 좀 덤벙덤벙하거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여기서 잘 틀려요. 계산 규칙을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어. 가르쳐주면 계산 규칙은 다 알아. 근데 여기서 문제 만약 틀리잖아요? 오답을 낸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고 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이거 왜 틀렸니라고 물어보면 순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실수라고 이게. 실수했어요, 선생님. 실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실수했다 대부분 이게. 근데 선생님 그 전에 선생님이 그 전에 이게 처음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연산력을 물어보는 이게 연산력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계산력을 물어보는데 계산을 틀린 거는 실수가 아니고 못한 자식이에요. 실력이야, 실력. 근데 말했듯이 그럼 저는 실력이 없는 건가요? 실력은 노력해서 쌓아지는 거지 한 방에 듣고 한 방에 알아듣는 건 실력이 아니야. 그건 재능이지. 우리가 단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한 방에 설명했어. 한 방에 알아들어. 그럼 네가 학원에서 공부할 이유는 없어. 그냥 학교 수업만 받으면 돼. 학교 선생님이 한 방에 딱 설명해줬어. 나는 한 방에 뭐든지 나는 한 방에 알아들어. 그럼 학원을 왜 다니니? 학교만 다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설명하면 한 번에 더 못 알아들어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결국은 누가 많이 연습했냐의 차이지 재능이 좋고 실력이 좋고 이런 개념은 아니야. 약간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해서 안 되네? 그럼 나는 이런 계산을 못하는 난 수학 진짜 난 수학 못하지? 그러지 마시고 연습이 덜 됐구나.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두 번 더 연습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그럼 어느 순간 돼. 오히려 또 그렇게 많이 틀려본 사람이 틀리는 규칙을 오히려 또 알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응용 문제들은 또 잘 안 틀려서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산 규칙을 좀 익히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허리 아파서 인상 쓴다고 했지. 오. 지금 선생님 인상 쓰는 거는 허리 아파서 인상 쓸까 아니면 진짜 인상 쓰는 걸까? 진짜 이상할 것 같습니다. 둘 다. 날카로운데? 전제인데? 네. 선생님. 얘 구찌 필터 쓰는데. 야, 진짜 구찌야 이거. 그래요. 뭐야? 진짜 구찌야? 와, 찐이네. 아니, 딱 그래. 태민 몰랐어요? 태민이 집 재벌이에요. 그거 좀 안 되니까. 태민이 재벌이야. 와. 아니야, 진짜. 태민이 우리가 재벌이잖아. 아예 태민이 한 달 태민이 용돈이 한 200만 원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주말 빼고 하루에 100만 원, 이제 하루에 10만 원씩 써야 돼. 제가 20억. 자, 보세요. 자, 봐, 집중. 자, 얘 계산합니다. 이런 혼합 계산,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 나누기 다 있는 이런 혼합 계산, 혹은 거듭제곱까지 있으면, 혼합 계산의 우선순위가 있죠. 네, 거듭 제곱이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거듭 제곱. 이제 거듭제곱입니다. 가로 위에, 혹은 숫자 위에 제곱이 되어 있는 경우, 세제곱 되어 있는 경우, 네제곱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숫자들을 먼저 계산하시고, 자, 두 번째는, 소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소가로 그 다음은 가로입니다. 자, 가로의 순서는 소가로. 먼저 소가로 푸시고, 네. 중가로 푸시고, 네, 대가로 푸시고. 자, 그 다음, 그다음 곱셈과 나눗셈. 그치, 곱셈과 나눗셈. 뭐부터 하나요? 곱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나오면 뭐 붙여야 돼요? 그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먼저 나온 것부터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곱셈으로 바꿨으면, 그때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원래 1번, 2번, 3번, 4번을 곱셈하는 건데, 다 곱셈으로 돼 있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막, 앞에 거 2개, 막, 끝에 거 2개, 막, 이런 게 편하겠는데, 근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되도록이면 나온 거 위주로, 먼저 나온 거 위주로. 4번은, 그 다음 마지막이 더하기 빼기예요. 요 순서대로. 근데 지금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네. 거듭제곱이 없다면 그 다음 순위는 가로로 가겠죠? 그럼 가로로 오니까 소가루가. 대가로가 보이고요. 네. 대가로 안에 중가로가 보이고요. 뭐야? 엄청 예쁜. 그 다음은 소가로. 소가로가 보입니다. 근데 이 소가로는 뭔가 계산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만약 소가로가 없는 상태로 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 그럼 이건 뭐 나누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계산 규칙인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와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소가로는 별로 계산할 게 없고 그럼 결론은 중가로를 계산하는 게 1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대가로를 풀어주는 게 2번이 되겠죠. 그럼 대가로 풀고 나면 마지막에 여기는 2랑 곱해주는 게 3번이 될 테고 그 3번에서 12를 빼면
이게 4번이 될 겁니다.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다 쓰지 마시고, 잘 보세요. 다 쓰지 마시고, 하나씩만 하세요. 이거 식을 언제 다 씁니까? 1번이라고 하시고, 저기 중괄호 안에만 계산하는 겁니다. 5분의 4, 나누기 불편할 것 같아.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5. 자, 이제 곱셈합니다. 다른 부호를 곱셈하면 부호부터. 바꿔요. 부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고, 약분이 되는데 2가 남고 1이 남고 1이 남고 3이 남아서 6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중괄호는 마이너스 6이 됐고, 그럼 이제 대괄호를 씁니다. 2번 대괄호 안에 2분의 1 마이너스 중괄호 안이 뭐였죠? 6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요. 중괄호 안은 마이너스 6이었어요.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괄호를 풀어줘야 될 텐데 2분의 1 빼기는 뭘로 바뀌죠? 더하기로 바뀌고 6이 되고 여기다 1을 더했네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7이니까 사요. 뭔 소리예요? 2분의 15. 2분의 14. 그래서 2분의 15. 그렇죠? 대괄호안이 2분의 15가 됐죠. 네. 근데 그 다음 계산이 마지막에 세 번째 3 곱하기 대괄호 안이 2분의 15. 그 다음에 빼기 12. 여기까지 그냥 같이 쓸게요. 3 곱하기 2 곱하기군요. 자, 2 곱하기 한 다음에 원래는 4번을 따로따로 써요. 3번하고 4번 해야 되는데 이거 워낙 쉬우니까 같이 썼어요. 그럼 곱셈이 우선이죠. 약분이 되네요. 15 빼기 12. 3. 정답은 3이 된다. 잠시만요. 여기 위에 풀이가 다 있어요. 네. 이건 그 풀이 있는 거 써드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런 혼합 계산까지.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어려워. 잘 안 돼. 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집에 가서 막 계산 규칙을 잘 따져보시고 차근차근 계산하는 이런 규칙을 번호를 매기고 이거 식 언제 다 씁니까? 그치? 그렇다고 식 쓰기 싫다고 해도 그냥 끄적댈 거야? 뭐 이런 대부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한 다음에 여기서 막 계산을 해요. 막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산이 틀리거나 이러니까 끄적대지 말고 식을 써야 되는데 식을 다 쓰려니까 매번 계산도 안 되는 부분을 계속 같이 쓰려니까 귀찮잖아. 꼭 과제하실 때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번호를 매겨서 우선순위 1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 3번, 4번 이렇게 우선순위 매겨놓으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갖다 쓰셔서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쓰시고 식을 쓰시긴 쓰시되 최소한의 식을 쓰셔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과제는 어디까지 드리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이 구질이라고 될까? 이거 갖고 큰 돈을 벌 거야. 승준아. 자, 과제는 자, 표시하세요. 54페이지까지입니다. 오. 자, 수고하셨어요. 와.